예, 이유미의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유미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하기 전에 저희 댓글 좀 잠깐만 네. 읽고 할까요? 예. 자, 저희가 댓글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최호선님이 빨간 펜으로 시사 공부가 잘 되네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되게 어눌한데 말하는 거는 김기철 기자 팬들이 좀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시베리안 허스키님이 파라솔이나 써라 라고 말씀. 이게 아까 전에 그 빅 텐트론 얘기하면서 큰 우산을 얘기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킴님이 김준희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잘하고 있고요. 오늘도 댓글을 다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여기 닥터키친에 다방 커피를 2분을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혼자도 괜찮지만 오늘은 너와 같이 발음 안 좋네요 정말. 예,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나승현 작가님이 쓴 이 에세이를 화면을 캡처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그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은 또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고요. 야구부터 네. 예, 말씀하시죠.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프리미어 12인가요? 12인가요? 네. 12라고 하나요? 12라고도 해도 되고 네. 12라고 해도 되는 그런 예. 대회인데요. 야구 나름 최강국이라는 12개의 나라가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나뉘어서 경기를 하죠. 예. 이 대회는 우리가 디펜딩 챔피언인데 사실 뭐 대회 2연패보다는 올림픽 출전권이 달려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우승해야지 지금 올림픽 나가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 중에 우리가 1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네. 근데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대부분 잘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올림픽 개최지니까 예. 일본은 자력 진출을 하고요. 예. 대만하고 호주를 이기면 되는 거죠. 대만과 그 호주. 나라보다는 위에 있으면 되는데 호주는 우리가 그래서 1차전 상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조별리그 1차전 상대 호주가 그래서 중요했던 건데 다행히 양현종 선수의 무실점 역투에 힘입어서 우리가 가볍게 승리를 하고 아주 출발이 좋았는데요. 역시 양현종이네요. 네, 양현종 선수가 검색어 상위권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관심을 모았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그동안 기억을 좀 되돌려보면 우리가 국제대회 1차전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야구대표팀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1차전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중요한 대회에서 1차전을 가볍게 승리를 하면서 출발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B조에 속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만은 슈퍼라운드 진출, 그러니까 6개 팀이 올라가는 슈퍼라운드 진출을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근데 호주는 이제 아무래도 그 슈퍼라운드 진출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 대만과 그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숙명의 대결을 펼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 조건은 우리가 슈퍼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었을 때의 문제죠. 예. 오늘 캐나다전을 이기면 슈퍼라운드 진출을 최소 조 2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슈퍼라운드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캐나다가 지금 호주에 비해서 좀 만만치 않은 전력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쿠바도 캐나다가 이겼고요. 그리고 지난 어제 경기 때 필립 외몽이라는 이런 선수가 너무 잘 던지더라고요. 메이저리거들이 좀 있나요? 그러면 캐나다 그러니까 여기는 메이저리그 출신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일명 로스터 안에 드는 선수들은 이 대회를 출전하지 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현재 뛰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출신들, 이런 선수들, 마이너리그 뛰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캐나다에도 그런 선수가 있고 오늘 캐나다 선발이 바로 메이저리그 출신 자완 자스트 라즌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글쎄요 어느 정도의 전력으로 나올지 좀 궁금해지고 몇 시부터? 7시부터입니다. 7시부터요? 네, 그래서 얼마 안 김경문 남았네요. 감독도 캐나다를 좀 더 쿠바나
호주보다는 더 어려운 상대라고 꼽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우리가 슈퍼라운드 진출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선발은 김광현 선수입니다. 김광현. 네. 또 우리가 김광현 믿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해서 슈퍼라운드에 진출을 하면 6개 팀이 슈퍼라운드를 해서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예. 거기에서 1, 2위 팀이 결승 진출을 다투기 때문에 우리는 뭐 대만하고는 어쨌든 한 번은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만전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그런 우승은 상황입니다. 못해도 대만보다 순위가 위에만 있으면 된다는 쓰면 거죠. 올림픽 진출을 할 수 올림픽 있습니다. 진출을 알겠습니다. 네. 뭐 가급적이면 우승을 하는 거를 기원을 하지만은 정 안 되면은 대만이라도 꼭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의외의 뉴스였는데 프로야구 준우승 팀이 감독을 교체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승팀 두산은 김태형 감독과 재계약을 속전속결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예. 그러면서 역대 사령탑 최고 대우인 3년 28억 원의 계약을 마쳤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키움도 곧 장정석 감독과 재계약을 발표를 하겠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혁 신인 감독을 선임한다라는 보도자료가 인스트럭터였죠. 네, 순혁 네. 옛날 투수 출신. 그렇습니다. 예, 예. SK의 코치로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팬들 입장에서는 준우승팀 감독도 재계약을 못하는 거면 참 감독이 극한 직업이다. 그러게요. 예, 이런 얘기를 이제 댓글을 통해서도 많이 하셨는데 뭐 사실은 프로 감독들이 좀 그렇죠. 성과를 내더라도 구단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또는 원하던 만큼의 성과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기 쉽지 않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이 어쨌든 장정석 감독이 그 팀을 맡으면서 차근차근 성적을 냈고 그러게요. 예,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사실 그 재계약이. 그런데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면서 장정석 전 대표 지우기의 일환으로 장정석 감독, 이장석 전 대표의 이장석 전 이장석 대표 대표의 지금 감옥에 네, 있죠. 지금 이장석 횡령 횡령으로. 배임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지금 출소를 내년 6월에 할 예정인데 예, 앞두고 있는데 그 이장석 전 대표의 지우기의 일환이다 이건. 왜냐하면 그 이장석 전 대표가 있을 때 장정석 감독을 선임을 했었고 같이 히어로즈를 계속해서 어떤 기반을 만들어놨던 뭐 어떤 분들은 이장석 라인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최측근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키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키움이 공식 발표를 하기를 사실은 이장석 그 전 대표를 장정석 감독이 시즌 중에 면회를 갔었고 거기에서 그래요? 재계약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이장석 대표가 옥중에서 어느 정도 이 구단 경영에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향력의 행사를 하긴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고 있다라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아.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것이 KBO에서는 예.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한 자격을 영구 박탈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중 경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비밀을 제공해서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면회하는 과정에 장정석 감독에게 재계약은 걱정하지 마셔라 뭐 이런 멘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제보가 키움 구단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나중에 재계약을 하고 나서도 시즌 중에 불거지면 시즌 중 사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키움 구단에서는. 그런데 그거 구단 측에서 그렇게 발표를 네, 했다고요? 발표를 했고 장정석 감독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뭐 마지막 보도자료라고 할 수 있죠. 해명 아닌 해명의 보도자료를 인사 겸 보냈는데 거기에서 재계약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것은 응원과 덕담으로 받아들였지 어떻게 이장석 전 대표가 그걸 공언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 키움 쪽에서 수석 코치 자리가 허문회 감독이 갔기 때문에 비어 있었잖아요. 예. 키움 그 경영진 쪽에서 수석 코치를 제안을 했었는데 나는 내가 내부 승격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건 거절했다. 왜냐하면 보도에 따르면 그 문제로 허민 이사회 의장과 좀 거리가 멀어지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군요.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한 그런 그 문자 메시지가 전달이 됐었는데 어쨌든 결국 이 상황은 이장석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보는 분위기긴 합니다. 문제는 이장석 전 대표가
히어로즈의 최대 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단 경영 개입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 최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수 있는 앉힐 수 거잖아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출소한 그렇죠. 후에 예.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사 교체 등을 논의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장석 전 대표가 내년 6월에 만기 출소인데 예. 그 이후에 이 히어로즈의 상황은 또 알 수 없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 그렇네요. 네, 여전히 히어로즈는 조금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그 선동열 감독이 명언을 한번 남긴 적이 있어요. 예, 2등이나 꼴찌나 다를 게 없다고. 네, 자기가 감독으로서의 감독으로서 자리는,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짤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뭐가 2등 할 때마다 어느 팀이 2등 할 때마다 근데 참 냉정하네요. 어쨌든 네. 2등 감독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엔 좀 좋은 소식으로 류현진 선수가 싸이 영상 후보에 올라서 최종 3위네. 네, 예. 그러니까 싸이 영상 후보 3명 중에 뉴욕 매치의 드그롬, 워싱턴 내셔널스의 슈어저, 그리고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최종 후보 3위 안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한국 출신 선수 최초로 싸이 영상 득표를 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득표가 3위인에 들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자들 투표로 이게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30명의 기자가 투표를 하는데요. 예. 그 기자들이 1위부터 5위까지 선수들을 명단을 내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1위한테는 7점, 2위한테는 그다음부터 4, 3, 2, 1 이렇게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안에 총점을 내보니 유현진 선수가 어쨌든 3위 안에 들었다는 거니까 득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가 예. 되겠고요. 이미 그러니까 투표는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정기리그 끝나자마자 끝이 났고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의 활약은 전혀 여기에서 감안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미 결정도 나 있는 상태인데 발표만 14일에 하게 되는데요. 가능성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MLB.com 같은 경우는 예. 유현진 선수를 2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3위는 아니었네요, 그러면. 1위는 디그롬이 되지 않을까라고 디그롬.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일단 한국 출신 최초의 싸이 영상 득점자는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수상자가 안 되더라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2013년에 다르비쉬가 일본인 투수죠. 아시아 선수 싸이 영상 최다 득표 점수로 93점을 받았어요. 93점이나 받았어요, 다르비슈가. 네, 예.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이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싸이 영상을 받으면 다르비슈가 좋겠지만. 텍사스 레인저스 있을 네, 때 그때 시절에, 받은 네, 거죠. 그렇게 받았기 제가 때문에.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보러 갔었어요. 네. 다르비슈 경기. 아. 예. 제가 그때 예. 네, 받았기 때문에 예. 과연 유현진 선수가 이 점수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그렇네요.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랑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살아생전에 솔직히 싸이 영상 득표를 우리 한국 선수가 할지는 처음 알았어요. 네. 박찬호 선수 잘 던지고 뭐 김명수 선수 잘 던지긴 했지만은 뭐 사실 그 급은 아니었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후보 3위 안에 들었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이미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예.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좀 안타까운 일에 휘말렸어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예. 우리 시간으로 에버턴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였고요. 손흥민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예. 그런데 손흥민 선수 퇴장 당한 이유가 상대 선수를 백태클을 한 거죠. 아. 백태클은 위험할 경우에는 바로 퇴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퇴장을 당했고 그런데 유현진 선수가 퇴장 당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백태클을 가한 그 에버턴의 고메즈 선수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을 했나 봐요. 아. 근데 발목이 많이 큰 부상이었어요. 발목이 약간 돌아갈 정도로. 근데 그걸 확인하고 좀 많은 충격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고 예. 거의 막 이렇게 얼굴을 감싸 안으면서 괴로워했거든요. 그리고 퇴장을 당했는데 예. 동료 선수의 전언에 따르면 라커룸에 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백태클에 대한 여론이 조금 호전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 퇴장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게 추가 징계로 3경기 출장 정지가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여론이 호전되면서 그 와중에 토트넘이 이건 좀 너무 과하다라고 항소를 제기했고 EPL 사무국이 맞다. 레드카드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다. 해서 레드카드를 철회합니다. 그래서 일단 퇴장의 징계 그리고 3경기 징계 절차는
처리가 됐어요. 아, 근데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네. 난 게 좀 저는 약간 뭐 이색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예. 그 주심이 처음에 옐로 카드를 들었다가 예. 고메스 선수의 상태를 보더니 레드 카드를 바로 아.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팬들이나 그 언론들의 반응이 백태클 상황만 본다면 이것은 퇴장까지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약간 손흥민 선수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면서 EPL 사무국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징계 절차는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바로 경기에 투입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본인 그 손흥민 선수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트라우마가 전해졌기 좀 생겼을 있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본인 부상 이렇게 본인 부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발목에 돌아간 거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럼요. 보통 일이 예전에 NBA 선수 중에 예, 개막전에서 예, 그렇게 한번 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돌아가서 뼈가 튀어나오고 이런 네, 것들을 맞아요. 선수들이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일이 그리고 있었어요. NBA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수건으로 덮어요. 예. 서로 보는 것이 그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또 언론에 계속 그 카메라가 비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런 예우를 하거든요. 그런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지베즈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는 결장할 줄 알았어요. 한 경기는 예. 쉬게 해줄 줄 알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2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붐의 기록을 넘어선 신기록을 네, 한국인 그렇군요. 유럽 리그 진출 선수 중 저번까지 타이였나요? 타이였죠. 타이였죠. 예, 그래서 2골 넣으면서 신기록을 터뜨렸는데 골을 넣고 화려한 세레머니 대신 카메라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 세레머니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고메스 선수에 대한 네. 사과의 세레머니라고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고 그 부분을 감동을 받은 분들이 많아지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반응 그런 것들이 더 호전이가 됐고 고메스 선수 역시 수술이 좀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재활을 차근차근 이제 밟는 수순을 이제 밟으면서 어쨌든 좀 훈훈하게 마무리는 됐는데 그러게요. 예. 아마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한동안은 있을 겁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그러게요. 예.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뭐 두 선수, 고메스 선수는 재활 잘해서 빨리 그라운드로 복귀를 하고 네. 우리 손흥민 선수도 뭐 트라우마를 좀 이겨내고 이미 뭐 트라우마를 이겨내는데 보란 듯이 2골 네, 넣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잘 하리라 믿지만은 극복을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좀 농구 하면은 요즘 뭐 겨울 스포츠다 그래서 네. 인기가 많은데 농구 2세들이 그렇게 요즘 활약이 대단하다면서요. 제가 좀 추억 속에 좀 빠져볼까 해서 준비한 소식인데 허동택 트리오라고 허동태 아시죠? 그러면 허재, 기아차. 네, 강동희, 예. 김유택. 예. 그런데 이 허동택 트리오의 2세들이 이제 프로농구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미 허훈.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은 요즘, 이미 예, 프로 선수로 뛰고 있고. 거의 예능의 요즘 대세죠. 허재 감독의 아들은 예. 이미 프로에서 잘 하고 있고요. 예. 스타로 발돋움해서 워낙 인기가 아버지만큼은 많고.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실력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런데 인기가 많아요. 예. 이 두 선수 모두가. 예. 그런데 이제 김유택 해설위원의 아들이 그 최진수 선수가 원래 있고요. 성은 그렇죠. 이제 뭐 최씨지만 예. 뭐 일반적인 가족사 때문에 약간 성을 바꾼 그렇죠. 그런 게 예. 있고요. 그리고 김진영 선수라고요. 얼마 전에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고려대 출신인데 신인 드래프트 3순위로 삼성에 간대. 이 선수가 바로 김유택 해설위원의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진수 선수와 김진영 선수는 이복 형제인 거죠.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면. 있죠. 10년 정도 네, 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리온의 포워드로 최진수 선수, 김진영 선수는 이제 삼성에서 뛰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강동희 선수의 아들이 지금 중학생으로 농구 선수예요. 아, 그래요? 이제 뭐 몇 년, 6년? 뭐 조금 정도면은 충분히 프로무대에 6, 7년이면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허동택 트리오의 2세들이 맞대결을 하는 장면들도 곧 연출이 되지 않을까. 같은 팀에나 뛸 확률은 별로 없네요, 보니까. 예.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는 만들어서? 있겠지만 예. 어쨌든 허웅 선수는 다른 팀에서 형제지만 뛰고 있고 예. 최진수, 김진영 선수 다른 팀이고 이제 강동희 감독의 아들들이 어떤 팀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허동택 트리오 2세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재미도 곧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좀 예전에 그 농구 대잔치 시절 또는 기아 원년 멤버들의 그러게요. 우승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2세들의 활약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네, 옛날에 추억에 한번 뭐 잠겨보시라고. 현대하고 기아랑 뭐 많이 하고 나중에 기아하고 연세대하고 네. 붙고 막 그랬던 시절이 다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추억의 농구 대잔치 시절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